어젯밤 로스앤젤레스 지하터널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계 당국의 노력이 이어진 결과 터널 안에 갇혀있던 작업자들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캠프에 참여했던 어린이가 떨어진 나무 줄기에 맞고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관리 부실 등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LA 교통국이 한인타운을 포함한 대중교통 확장에 관련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올림픽 등 주요 행사를 앞두고 관련 인프라를 확대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농장을 덮쳤습니다. 현장에서는 시위대와 충돌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모친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체포된 한인 남성 용의자에게 추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공사 현장에서 지하 터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터널 안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27명이 꼼짝없이 갇혔는데 관계 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전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땅속 깊은 곳과 연결되는 거대한 터널 입구가 보입니다. 이곳은 노후화된 하수관을 대체할 목적으로 윌밍턴 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산업용 터널인데 어제 오후 8시쯤 갑자기 붕괴됐습니다. Approximately 5 to 6 miles in, trapping that we thought 27 individuals. 4 actually went in to rescue, to assist, so a total of 31.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100여 명의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급파돼 긴급 구조 활동에 투입됐습니다. 구조대는 고립된 작업자들을 특수 승강기에 태워 지상으로 올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붕괴 등 다양한 변수가 우려됐지만 큰 사고 없이 구조작전은 마무리됐습니다. When we raced down here, I was so concerned that we were going to find tragedy. Instead, what we found was victory. All of the men that were in that tunnel rescued up safe. 터널 공사를 주관하고 있는 LA 카운티 위생국은 앞으로 붕괴 지점 복구에 집중하면서 제2의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ll have to go back and look and see what we can do to make that repair, not only repair it, but make it stronger so it works into the future. 사고가 발생한 곳은 지하 400피트 깊이였습니다. 작업자들은 터널 입구에서 5마일이나 떨어진 지점에 갇혔는데 관계 당국의 신속한 대응과 작업자들의 침착함 때문에 극적인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한 서머 캠프에서 갑자기 커다란 나무 줄기가 떨어지는 바람에 아래에 있던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사고는 어제 오후 2시 50분쯤 칼라바사스 지역에서 진행 중이던 서머 캠프 와일드 크래프트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캠프 참가 어린이들이 테이블에 모여 미술 작품을 만들고 있었는데 커다란 나무 줄기가 아이들 머리 위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 사고로 8살 한 남자 어린이가 숨졌고 최소 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공원 담당자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비극적인 사고로 어린 생명을 잃은 데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당국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국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편 이번 캠프는 당초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지난 1월 발생한 산불로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LA 메트로 교통 당국이 한인타운을 관통하는 메트로 D라인 확장을 비롯해 2028년까지 LA를 대중교통 중심지로 만드는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타운을 지나가는 메트로 D라인, 윌셔 버먼트역부터 윌셔 웨스턴역까지 이어지는 3개역 노선은
지난 2019년부터 서쪽으로 확장을 시작했습니다. 1단계 미라클 마일과 2단계 베버리 힐스를 지나 3단계 웨스트우드 지역까지 노선이 확장되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완공되면 한인타운을 핵심 구간으로 다운타운 LA부터 웨스트우드까지를 한 번에 잇는 지하철 노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일단 올해 안에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미라클 마일 지역에만 3개 역이 완공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메트로 교통국은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가을에는 확장된 역으로 운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내년 베벌리 드라이브역과 센츄리시티 역이 추가되고 2027년 UCLA와 웨스트우드 역까지 노선이 확장되며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Right now what we're doing is we're tying in the existing D line with the extension. So we've closed the Metro D line until the end of August, and that will enable us to connect all of the communications and track work that will make it an intuitive trip from downtown Los Angeles towards the west side. LA 메트로 교통국은 다운타운 유니언역에서 연례 보고 행사를 개최하고 한인타운 D라인 확장을 비롯한 주요 프로젝트들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 대중교통망 확충과 더불어 곳곳에 안전요원을 확대 배치하고 보안 시스템도 강화하는 등 이용객들의 안전도 크게 개선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Now our collective work, well, it's resulted in a more than 53% increase in our ridership over the past 4 years. Better still, our customer satisfaction rose to 87% in our most recent rider survey. 메트로 당국은 내년 북중미 월드컵과 2027년 슈퍼볼, 2028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앞두고 지역 대중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비전 2028 플랜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LA 공항을 연결하는 대규모 환승센터를 개장했고 주요 노선 확장 외에 출입구 자동화와 보안시설 확충, 통합 모바일 앱 구축 등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도 지속적으로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메트로 교통당국은 한인타운 D라인 확장 등 다양한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LA 광역권을 미 서부를 대표하는 대중교통 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늘 벤츄라 카운티의 한 농장에 연방이민 세관 단속국이 급습해 요원들과 시위대 사이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벤츄라 카운티 카마리오 지역 한 농장에 연방 요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요원들이 농장으로 진입하려 하자 시위대가 막아서면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오후 1시 40분쯤 최소 30명의 남성이 체포돼 일부를 태운 버스가 현장을 떠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이민자 옹호 단체에 따르면 이날 농장에는 약 500명의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KTLA는 해당 농장이 마리화나 재배장으로 기록돼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벤츄라 카운티는 약 15명이 이송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정확한 구금자 수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범죄 이력이 없는 이민자들을 잇따라 체포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에서는 졸업을 앞둔 여대생이 모친과 함께 구금된 데 이어 뉴저지에서는 사업장 단속을 통해 근로자 15명이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20세 여대생 사라 로페즈 가르시아는 약 2달 전 자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IC 요원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당시 단속은 원래 다른 인물을 찾기 위해 이루어졌지만 가르시아는 별다른 설명 없이 모친과 함께 체포돼 루이지애나에 위치한 구금시설로 이송됐습니다. 체포된 가르시아는 수니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인 우등생으로 확인됐으며 올겨울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모친이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은 법적 대응을 위한 기금 마련에 나선 상태입니다. 또 지난 8일에는 뉴저지 에디슨에 위치한 한 와인 물류창고에서 IC 요원 약 30명이 들이닥쳐 직원 20명을 체포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IC 요원들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서류가 부족한 이들을 벤 차량으로 이송했습니다. 한 직원은 이민 단속 요원들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직원들을 체포해 수갑을 채우고 끌고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민자 옹호단체 및 인권단체들은 아이스가 범죄자를 추적한다는 명목으로 범죄 이력이 없는 학생과 생계형 근로자들을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UC 버클리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가 입수한 아이스 체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37명의 한국 국적자가 아이스에 체포됐으며 이 중 67%에 해당하는 25명이 범죄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범죄 이력이 없는 이민자들까지 체포되자 이민 당국의 인권 침해, 인종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 주식과 가상화폐가 오르고 있다며 압박했는데 실제 S&P 500과 나스닥을 비롯해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이 수천억 달러를 관세로 걷어들이고 있고 경제도 좋아지고 있다면서 이런 강력함이 금리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대적 관세 도입 후 기술주와 산업주, 나스닥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썼습니다. 또 가상화폐는 천장을 뚫고 있다면서 연준은 신속히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금리를 3%포인트 내리라고 한 지 하루 만에 또 금리 인하를 언급한 겁니다. 이달 말 열리는 FOMC 회의를 앞두고 본격적인 연준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준은 트럼프 2기 출범 후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한 어조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너무 느리다고 비판했고 최근엔 그의 사임까지 언급했습니다. He should resign immediately. We should get somebody in there that's going to lower interest rates. Why don't you call for his resignation?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에도 투자자들이 낙관적 태도를 유지하며 뉴욕 증시에서 S&P 500과 나스닥이 최고치를 경신했고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11만 3천 달러 선을 처음 돌파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특히 가상화폐가 천장을 뚫었다는 트럼프의 말도 낙관론에 불을 붙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러나 지난 4월 관세 여파로 주식이 폭락할 때 비트코인 가격도 함께 하락했다며 비트코인은 여전히 위험한 자산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피시빌리티 PCB뱅크. 캘리포니아 주민 다수가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인식한다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UC 버클리 정치연구소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유권자 64%는 미국 민주주의가 현재 공격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차이를 보였는데 민주당원 81%는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있다고 답해 우려를 나타낸 반면 공화당원은 38%로 조사됐습니다. 무당파 또는 제3정당에 등록된 유권자 중 61%는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버클리 연구소는 몇 년 전 공화당원들이 민주주의가 위험하다고 느낀 반면 이제는 민주당원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다며 현재 민주주의는 위험한 지점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6월 2일부터 6일까지 캘리포니아 등록 유권자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모친의 시신을 훼손하고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체포된 한인 남성 케빈 안 씨가 메릴랜드주 자택에서 한인 집주인 여성과 세입자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볼티모어 카운티 경찰국은 수사 결과를 통해 안 씨가 83세 임순덕 씨와 69세 김인용 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이들의 시신을 자살로 위장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관들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주방 바닥에서 벨트가 목에 감긴 채 발견됐으며 주변에는 유리 파편과 깨진 액자 등이 흩어져 있어 치열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들은 모두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안 씨의 어머니 현 안 씨의 사망 원인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안 씨를 1급 살인 혐의 2건, 1급 폭행 혐의 2건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메릴랜드 법원 문서에는 안 씨가 어머니를 자신의 목걸이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범행 시점과 장소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안 씨는 지난 3월 24일 펜실베니아주 랭캐스터 카운티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싣고 배회하다 이상 행동을 감지한 여동생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현재 안 씨는 펜실베니아 랭캐스터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돼 있으며 메릴랜드 당국은 그에 대한 강제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수임번호 3617번을 부여받고 구치소 독방에 수용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던 지난번과는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신병이 교정당국으로 넘어가며 모든 의전을 박탈당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새벽 3시 내란 특검팀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마자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있던 윤 전 대통령에게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수임번호 3617번을 배정받은 윤 전 대통령,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인적사항 확인과 수임번호 발부, 신체 검사를 거친 뒤 수임번호 3617번이 쓰인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까지 찍었습니다. 이후 독방에 수용됐는데 독방은 원룸 형태로 화장실과 TV, 싱크대, 접이식 테이블, 접이식 이불, 그리고 선풍기가 갖춰져 있습니다. 크기는 10제곱미터에 못 미치는데 역대 전직 대통령들보다 다소 작습니다. 구속이 집행되면서 교정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됐고 모든 의전과 예우, 경호도 박탈됐습니다. 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용됐을 때는 대통령 경호처가 구치소에 머무르며 간접 경호를 제공했지만 이번에는 모두 중단됐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할 때 대통령실 요청으로 구치소 측에서 머리 손질과 분장 등을 협조해줬으나 앞으로는 이런 협조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식사와 운동, 목욕을 하게 되지만 사고 예방을 위해 운동과 목욕 시간대만 별도로 조율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남가주의 더위가 한창인 가운데 한국에서도 끝모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겹겹이 쌓인 고기압 탓인데 다음 주 고기압이 흩어지더라도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거운 열기에 둘러싸인 도심. 아스팔트 도로의 온도는 60도를 넘어서고 열기를 식히기 위해 살수차까지 동원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7월부터 더웠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오늘도 고온건조한 동풍이 밀려들며 서쪽 지역 중심으로 35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끝모를 폭염을 불러온 건 우리나라에 겹겹이 쌓인 고기압입니다. 동쪽에서 온 대기하층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뒤덮은 가운데 서쪽 티베트 고기압까지 대기 상층으로 확장해 열기를 가두고 있습니다. 7월 말 장마가 종료되면서 우리나라 상층을 덮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의 한 달 이상 빠르게 올여름은 북극발 찬 공기도 실종됐습니다. 북극 제트기류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북극진동지수는 5월 하순부터 줄곧 양해 상태. 제트기류가 강해 북극 한기가 중위도로 못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북극진동이 양해 이상일 때에 우리나라 여름철 기온이 굉장히 평년보다 덥고 주말까지 이런 기압계가 유지되면서 폭염이 이어지겠고 다음 주 고기압은 흩어지겠지만 이번엔 고온다습한 서풍이 불어오며 무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수증기 공급이 늘면서 다음 주 중후반에는 중부지방 중심으로 호우 수준의 장맛비가 올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한 비행기 탑승객이 폭탄이 있다며 위협을 가해 항공기가 회항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플즈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플로리다에서 버지니아로 향하던 얼리전트 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던 20대 남성 타지 테일러가 옆자리에 앉은 승객에게 자신의 노트북은 폭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해당 승객은 즉시 승무원에게 알렸고 항공기는 플로리다 세인트피트 클리어워터 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테일러의 소지품에는 폭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얼리전트 항공은 성명을 통해
어떤 형태의 기내 소란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회항을 결정했다며 여객기는 안전하게 착륙했고 법 집행기관이 대기하고 있다 테일러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일러는 수사당국에 자신이 폭탄 위협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정신과 치료시설에서 퇴원했고 전날 밤 약을 먹어 의식이 흐릿한 상태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허위 폭탄 위협 혐의로 기소된 테일러는 최대 2만 5천 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음식 메뉴에서 카놀라유를 제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흰자와 구운 빨간 피망으로 만든 에그바이트 제품에서 카놀라유를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스타벅스 메뉴 중 베이컨 달걀 샌드위치 등 일부 제품에 카놀라유가 포함돼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같은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건강 증진 목표와 맞물리는 동시에 매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이틀 연속 오르며 초반의 약세를 강세로 뒤집는 데 성공했는데요. 다만 어제처럼 랠리 모드로 탄력받았던 것과 달리 오늘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강세에 그쳤습니다. 3일 연속 오른 내스닥은 개장 내내 뒤처지고도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3대 지수 중 가장 크게 상승한 다우존스는 이번 주를 유일하게 하락한 주로 마무리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예상보다도 줄었습니다. 몇몇 연준 이사들의 매파적 발언은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그럼에도 개장 초 잠시 위축됐던 투자 심리는 결국 사자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어제는 매그니피선 7 중 6종목, 오늘은 4종목이 상승하며 기술주 주도의 모멘텀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무조건 사고 보자는 패닉 바잉은 딱히 감지되지 않아 포모와 포기 현상이 미묘하게 교차하는 분위기를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